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3세기 중반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5회 내지 6회 정도 더 녹화를 하면 김해 대성동 고분 시리즈가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 3세기만 하기가 좀 뭐해가지고 그럼 4세기에는 뭐가 없느냐? 그래서 오늘은 4세기의 백제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세기 하고 있는데 3세기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두 개만 들어라 하면 저는 다음 두 가지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가 3세기 전반에 있던 사건입니다. 3세기 전반에 한강유역에 초기 고구려식 적석중이 출현해요. 피라미드식으로 쌓은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합니다. 3세기 전반에. 이 고분군은 요하하류 및 요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투해요. 그리고 한반도에는 현재까지 한강유역에만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발견된 적이 없어요. 남한에서 오로지 한강유역에만 나타납니다. 금강유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3세기 초중반에 축조되기 시작한 고구려식 그 묘제는 4세기 후반에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이 시작되며 축조가 중단돼요. 그러니까 고구려왕과 근초고왕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백제는 더 이상 고구려식 고분을 쌓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이유는 3세기 203년부터 시작된 대방군 설치 결과예요. 대방군이 요하류역에 대방군이 설치해가지고 대규모 민족 이동이 발생합니다. 한반도 쪽으로 민족이 발생해요. 그 결과 백제 고이왕에 의한 말갈 정권이 출현해요. 삼국사에는 이제 말갈로 기록했는데 고이왕이라는 이전의 왕과 전혀 다른 계열의 왕이 등장합니다. 통치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좌평제를 비롯한 백제라는 나라가 앞으로 그 7세기까지 유지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닦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이왕에 의한 말갈 정권이 출현했다. 이게 3세기 전반에 벌어진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3세기 후반에 벌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 지금 하고 있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 시리즈입니다. 3세기 후반 낙동강유역에 북방 유목민족식 목곽 봉토부이 출현합니다. 목곽봉토가 출현해요. 이 대형 목곽봉토가 출현하는데 이게 북방 유목민족의 묘제입니다. 그리고 순장이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순장이 없었어요. 농경민족은 농사짓는 이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장은 안 씁니다. 하지만 유목민족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유목민족의 풍습으로 이제 순장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순장이 나타나는 지역은 3세기 후반 이후의 가야 지역과 4세기 후반 이후의 신라 지역입니다. 딱 두 군데만 유목민 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에 순장이라는 풍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낙동강 유역의 북방 유목민 목광면은 언제 축조가 중단되느냐? 광개토왕은 남정후에 5세기 초에 광개토왕이 고구려군이 이 낙동강 유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축조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이 낙동강 유역에 나타나는 북방식 목광면은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바로 245년에 있던 고구려 위 전쟁의 결과예요. 고구려 위 전쟁의 결과 그 위나라 군대에 참전했던 오한선비계 유목민족이 그 옥저 땅에서 고구려군에 패배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에서 그대로 가야인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결과 신라에는 어떤 일이 미추의사금에 의한 선비족 정권이 출현합니다. 미추의사금이라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계통의 왕통이 등장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3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사의 한 초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자, 서론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인데 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느냐. 네. 이게 국사 편찬에서 운영합니다. 국사에 운영하는데 학계의 통설을 모은 거예요. 통설이라는 것은 정설 그렇게 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믿고 있는 그런 학설이라는 뜻입니다. 뭐 옳고 그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라도 천년사를 과거에 좀 했는데 전라도 천년사의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뽑아다가 전라도 천년사를 만든 거예요. 뭐 전란 전라도 천년사 지필련이 뭘 새로운 걸 적은 게 아닙니다. 요게 그 전라도 천년사의 원전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전라도 천년사가 어떻게 어떤 자료를 여기서 가져왔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4세기 백제의 정복전쟁과 마한통합이라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세기에도 그 새로운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더 연구하고 있을까? 기존 학설에서 어떤 게 있었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오늘은 문제를 보는 겁니다. 푸는 것은 나중에 할 거예요. 3세기 끝나면 하나하나 4세기를 상세하게 할 겁니다. 4세기 이 백제사의 통설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간략히 보겠습니다. 4세기 초 낙랑군과 대방군이 축출되는 것을 고비로 한반도 정세는 급변하였다. 낙랑 대방의 옛 땅을 둘러싼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 분쟁이 시작되었고 400년 이상을 한반도 중심부에 자리잡고 동방세계를 조종하던 군현 세력이 물러간 힘의 공백 상태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지역에 쌓이는 복잡한 교섭이 전개되었다. 뭐가 들렸어요? 4세기 구체적으로 낙랑군은 313년입니다. 대방군은 314년이에요. 이 어디에 있는 낙랑군과 대방군이 축출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걸 보니까 이 저자는 한반도에 있는 낙랑군과 대방군이 4세기 초에 축출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쓰면 이렇게 안 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죠. 고구려는 4세기 초에 주어가 확실해야 됩니다. 연도가 확실해야 돼요. 4세기 초에 요동의 낙랑군과 314년, 대방 304년을 요서로 밀어내고 서쪽에 요하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저 같으면 이렇게 씁니다. 위에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400년 이상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낙랑국과 대방국사를 몰라요. 낙랑국사를 한번 써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대방국은 258년에 300년까지 42년 동안 존재했던 우리 한 고대 국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방국이 어떻게 건국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 책을 보십시오. 그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세기 313년 314년인데 고구려와 백제가 언제 충돌합니까? 반세기도 지난 369년에 충돌해요. 그래서 낙랑군 대방군이 물론 축출되니까 두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충돌하겠지만 이것이 두 나라의 직접적인 충돌 원인은 아닙니다. 반세기 이상 더 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야제국고에 사는데 4세기에 삼국사기에 가야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3세기 초에 사라졌다가 5세기 후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4세기에는 삼국사에 가야가 없어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당시 4세기에는 가야는 임나가야만 있었어요. 임나가야만. 가야 중에 임나가야가 뭐냐면 신라본기에 있는 외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 사이에는 이것도 잘못됐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4세기 일본의 전기 고분 시대로 4세기 일본의 전기 고분 시대인데 이때는 일본 열도에 국가가 없었어요. 일본 열도에 4세기 전기 고분 시대인데 일본 열도에 국가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었는데 무슨 외 사이에 복잡한 교섭이 진행됩니까? 교섭을 대상이 없는데 일본 열도에 언제 국가가 나타납니까? 396년 잔국 토벌, 고구려 광개토왕 군대가 잔국을 토벌을 해서 잔국 정부가 천도해요. 잔국이 목지국입니다. 목지국이 일본 열도로 천도해요. 그래서 칠호왕이 80년 정도를 보내고 옥략천왕 때 다시 한반도로 돌아옵니다. 그게 일본 고대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4세기에는 일본에 국가가 없었어요.
4세기에 일본의 396년 잔국 토벌 이전까지 일본의 국가가 있던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사료도 없어요. 4세기 전기 고분 시대에 일본에 관한 어떤 그런 사료도 없어요. 지금까지 일본 서계도 안 나옵니다. 일본 서계도 없고 누구든지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동양 고대사의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4세기 중반 백제는 왕위를 둘러싼 갈등이 일상이 되었다. 외세로 말미암아 책계 분서 두 왕이 갑작스레 비살된 후 구수왕을 둘째 아들로서 오랫동안 민간에 있었으나 개인적인 출중함에 의해 분서왕의 어린 맏아들을 대신하여 구수왕 둘째. 여기만 나옵니까? 또 나옵니다. 주에도 고이왕조에는 고이왕이 계로왕의 둘째 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있어요. 비류왕시 구수왕 둘째 아들이라고 할 때 110세 이상 생존한 유해는 123. 백제사에 이제 몰리에서 발생합니다. 백제사에 보면 왕자를 원자, 장자, 중자, 제2자, 또 뭐 있습니까? 서자, 그냥 자, 이게 다 달라요. 그 왕자 출신에 관해서 무엇냐에 따라 다른데 제2자는 왕통이 교체되는 겁니다. 백제번개 제2자는 동일계열이 무슨 뜻입니까? 같은 조상신을 제사 지는 이런 겁니다. 부여시, 구태조를 제사 지내는 부여시계 또는 동명조를 제사 지내는 게 이렇게 그걸 얘기합니다. 동일 계열이나 부적관계가 아닐 때 왕통이 바뀔 때 제2자를 써요. 그러니까 구수왕의 둘째 아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구수왕 이후 왕통이 바뀌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구수왕 계열이나 왕통이 바뀌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이왕이 계로왕의 둘째 아들 그렇게 무슨 123년 이런 얘기 쓰면 안 됩니다. 계로왕 이후 같은 계열이나 왕통이 바뀌었다예요. 고이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류왕 역시 구수왕의 둘째 아들 이것도 바꿉니다. 근초고왕도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 아니고 비류왕과 같은 계열이나 왕통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쓰면 이렇게 안 쓰죠. 동일 제2자는 동일 계열이나 부자관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비류왕이 죽은 뒤에 계로 고이왕 계왕이 다시 왕에 올랐으나 2년 만에 사망하고 비류왕의 둘째 아들인 근초왕이 여기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비류왕은 둘째 근초가 아니고 비류왕 계열 중에서 새로운 사람이 왕에 올랐다. 이때 다시 왕통이 바뀌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럼 백제는 도대체 왕통이 몇 번이나 바뀌는 겁니까? 백제는 부자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물론 이제 많이 있지만은 그 신라나 고구려보다 훨씬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바뀌냐면 백제라는 국가는 국가 체제가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가 아니고 지방 분권적 체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세력이 와서 또 바꾸고 또 다른 지방 세력의 힘을 받으면 또 바꾸고 그래서 같은 계열 내에서도 이제 왕통이 자주 바뀌는 겁니다. 개왕은 초고왕에 살아되었거나 아니면 일시 근초고왕 양립하다가 제거되었다. 왜 개왕이 죽는가? 개왕이 2년째 죽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2년은 나중에 할 거예요. 4세기 하는데 진왕제에서는 즉위를 하면은 다음에 그러니까 2년 이내에 공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입니다. 만약에 2년이 지났는데도 공립이 안 된다. 그러면 왕권이 약화되고 그 왕권을 노리는 세력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왕이 2년 만에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기록입니다.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근초고왕이 즉위할 수 있어 원인으로 당시 유력한 귀족 가문이었던 진씨 세력과 연합을 틀 수 있다. 진씨와 연결은 비류왕 내 이미 이루어졌고 그 형태의 왕비도 정도이다. 이게 아마 근초고왕 2년 뒤에 있었던 반드시 2년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근초고왕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조정좌평 진정은 왕후의 친척으로 그 권세 의자의 제 마음대로 하였다. 이게 나오는데 백제분기에 왕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왕후. 왕후가 처음 나오는데 일본성이나 보면은 당시 백제에는 왕비가 3계급이에요. 후, 비, 부인입니다. 그리고 후인 경우는 목지국 진왕의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한왕, 진한왕, 변한왕 또는 삼국사기 백제왕은 비를 쓰면 대외 그것보다 낮은 게 이제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4세기 다시 할 텐데 근초고왕조에 나오는 왕후는 근초고왕의 왕비가 아니고 당시 목지국 진왕인 목지국 진왕인 여고의 왕비입니다. 여고왕의
어떻게 합니까? 신라분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신라분기 어디에 이 왕후가 근초왕 왕비가 아니고 목지국 여구왕의 왕후라고 나옵니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도대체 신라분기 어디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가를. 왕위가 조국의 근육된 근초고왕대는 활발한 대정부 이루어졌으며 북으로는 예 대방의 땅을 두고 고구려 황제의 번한테 남으로는 마한 자녀 세력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였고 동남쪽으로는 수백 삼을 가야지.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마한 자녀 세력에 통합을 합니까? 근초고왕 때 무슨 소백산맥을 넘어 가야제에 영향을 미칩니까? 당시 가야는 없었어요. 임나가야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마하는 준왕이 시작되는 마하. 준왕에서부터 남은 마하는 서기 9년에 백제 멸망당했어요. 백제가 뭡니까? 목지국이에요. 비류가 미초를 건국했다고 해서 미초국이 목지국입니다. 이 목지국 이때 온조왕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서기 9년에 멸망했어요. 마하는 뭐 보고 합니까? 후한서의 삼국지예요. 제 책을 봐주십시오. 후한서 삼국지에 어디에 1세기에 마한이 멸망됐다고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마한 1세기 초에 멸망한 것은 후한 삼국지하고 똑같아요. 사서가 다 일치합니다. 근초고왕이 어떻게 즉위하였고 30년 제위 중에 기록 공백기 약 20년, 앞에 약 20년이 기록 공백인데요. 도대체 근초고왕이 앞에 20년 동안 뭘 했을까 이해되고 온갖 억측이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무슨 뭐 부여에서 군대를 이끌고 한강으로 남아있어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신라인에게 물어보아야 돼요. 신라인에게 저 사람 근초고왕 조사에 뭐 했어요 20년 동안에. 그러면 신라인이 정확히 가르쳐줘요. 신라인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다 신라인이 목격하고 적어놨어요. 근초고왕 뭐 했는가를. 나중에 4세기 신라 사올 때 보게 됩니다. 신라인들이 근초고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본 서기 신공왕후 섭정 49년 369년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백제신라 가야외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을 하지를 당했다. 신공왕과 박이란 외병이 탁순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니 이로 인해 비차발 남가라 연국 녹국 탁국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라 타라 탁순 가라 등의 7국을 평정이 되었다. 거듭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고해진에 이르렀고 남만 친미다리를 정벌하여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뭐 저거 기타 등등 나오는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거기다 각주를 떡 다 뭐라고 다르냐. 일본서기 연대로는 249년, 신공기 연대로는 120년대에서 이 다루어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공왕후 섭정 49년은 몇 년입니까? 227년이에요. 227년. 그 다음에 칠제고도가 같다는 신공 52년, 오타입니다. 52년은 230년이에요. 유태화산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서기 연도를 못 읽어요. 일본서기 연도를 5세기 중반까지인데 제 책을 보면은 맨 뒤에 가서 연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연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표를 만들어 가지고 석이 있고 신라, 고구려, 백제, 남가야, 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라의 연표를 봐야 돼. 그래서 일본 석이 보고 석이 몇 년인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 석기에 뭐 임나는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 나오는 신공이 아니죠. 송신 65년은 석이 115년입니다. 그 다음에 수인천왕 39년은 134년이고 뭐 경행천왕 20년은 148년이고 다 있어요. 성무천왕 2년은 164년이고 전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뭐 신공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일본서기를 보기 위한 전체 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응신 몇 년에 응신 무슨 22년은 403년이고 응신 39년은 407년 인덕 16년은 414년 뭐 인덕 40년은 419년 다 있어요. 그래서 5세기 중반 이전 일본서기 연도를 기년 전부 다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한중사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일본서기 연도를 보는 것은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한중사료 놓고 일본서기 연도를 그러면 일본서기 어떻게 썼는구나. 일본서기 저자들이 무엇을 고민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거기다 있습니다. 연도를 못 읽는다는 일본서 연도를 못 읽는다는 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사학계 이제 사학계가 정말 이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연대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서기 5세기 전 일본서기에 만들어 놓은 연도가 있어요. 이거 싹 밀어버립니다. 싹 밀어보고 기록만을 보고 옆에 다시 연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표를 마련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본서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한중 사서와 안 맞게 됩니다. 반면에 제가 보고는 요 연표를 보면은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록들이 한중 사서는 물론이고 고고학 사료까지 쫙 일치하게 돼요. 예를 들면 신공황후 섭정 49년 이 사건은 이렇게 놓으면 일본서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제 연표를 보면은 이 사건은 삼국사기에 그대로 나와요. 삼국유사에도 그대로 나오고 후한수에도 나오고 삼국지에도 나오고 진서에도 나오고 칠지도 뿐만 아니고 그래서 모든 문헌 사료와 모든 고고학 사료가 하나로 쫙 일치합니다. 지금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리하여 백제왕 부자와 쭉 목락은자 등 의리초에 소협한 후 쭉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일본서기 못 읽어요. 어떻게 읽을지 모르니까. 근데 원래 일본서기 지필진이 본 사료에는 목락은자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목락은자는 이름 없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니 없었어요. 여기다 목락은자 이제 이름을 적어 넣은 겁니다. 일본서기 읽는 법을 알면은 아주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를. 403년 2월 초에 440년이면 응신천왕 22년입니다. 연도를 일본서기는 연도를 정확히 읽는 게 중요해요. 일본서기뿐만 아니고 모든 역사책은 연도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연도부터 틀리면은 그 다음은 저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402년 2월 초에 응신이 웅습을 정벌하다 화살을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됩니까? 외국에 내전이 벌어져요. 발생하고 이 틈을 타 신라 실성이사금이 파견한 신라군이 외국에 상륙해 일본으로 상륙합니다. 신라군이 이때 그래가지고 연전연승의 수도를 진격해요. 수도를 진격해서 외국이 내전통인데 신라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위기에 빠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백제 아신환이 외국을 구하기 위해 군사를 보내 403년 7월에 신라의 변경을 치는데 그 지휘관이 목락은자예요. 따라서 목락은자의 아들인 목현만치입니다. 목리만치라고 합니다. 출생이 10달 뒤일 테니까 404년 5월입니다. 그 목현만치는 태어난 연도는 물론이고 달까지 알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에 들어가요. 네, 제가 이에 관한 내용은 몇 번 말씀드렸고 제 책에 나옵니다. 제가 맨 처음 읽은 게 요 책에 요 책에 제가 적어뒀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 이때의 통합은 내부 지배세력도 온전시키면서 이들을 통한 공납적 수준에 머물러들어갔다. 이는 이 지역에서 영산강 영쟁입니다. 5세기에 접어들어 대형 옹관묘가 조용되고 그 중에는 금동관과 금동신발 큰카 화려한 물건들을 부장한 지배세력이 존재한다. 영산강역은 제가 앞에 그 한평 신덕구분 설명을 했어요. 4세기 중반에 대형 고분이 등장합니다. 영암을 중심으로 영산강 하류에. 그런데 유물은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다 5세기 100년쯤 지난 5세기 중반에 들어가면 그 이제 대형 고분군의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유세품들이 화려한 유세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초고항대의 마한 통합은 불완전한 것이 이론적인 지방제도 정비. 근초고항은 마한을 통합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왕의 마한이 언제 멸망합니까? 1세기 초에 백제가 멸망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백제는 목지국입니다. 마한을 멸망시킨 뒤가 됩니까? 마한 지역을 여러 개의 소국으로 나눠요. 소국으로 나눠가지고 그 소국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제의 담로제예요. 그러니까 백제의 담로제라는 것은 목지국의 통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목지국의 그 마한은 언제 멸망합니까? 그건 광개토왕 때 고구려와 전쟁에 의해서 패배해가지고
왕이 외국으로 천도하니까 한반도에 있던 마한 통치 체제가 마한 소국 체제가 이제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초왕이 무슨 마한을 해댄 게 아니고 고구려에 의해서 목지국의 마한 백제의 마한 체제가 사만 체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변한 진한 체제도 해체돼요. 사만 체제가 해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세기가 되면 전국 백제, 전국 각지 지방 세력이 일제히 나타나요. 그 중에 영상학 유역에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성씨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여고 등 부여씨입니다. 여씨가 영상학 유역에서 온갖 묘사 같은 집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씨, 뭐 목간나 등 나타납니다. 사범명 다시 전부 다 영상학 유역의 온갖 집단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근초고왕은 해씨입니다. 그 한강 유역은 해씨하고 진씨가 양대 지배층이 있어요. 해씨가 왕족, 진씨가 왕비족. 그렇게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성이 지배성이 있어요. 그래서 백제의 8성 대족에도 한강 유역에서는 두 성이 들어갑니다. 해씨하고 진씨입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를 잘 봐야 된다. 어떻게 돼요? 4세기 초에 목지구 왕통이 부여씨로 바뀌었다. 알 수 있어요? 삼국사기 백제봉기. 아니 삼국사기 백제봉기 어디에 목지구 왕통이 부여씨로 바뀌었다고 나옵니까? 잘 봐야 돼요. 나중에 4세기 초 백제 나올 때 백제봉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게 된다. 책을 잘 봐야 된다. 준왕의 마한은 평양에서 지금 대동강평에 남아합니다. 준왕의 마한은 9년에 목지국에 멸망당하고 목지국의 마한은 396년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해체돼요. 왕이 천도하면서 해체되는 겁니다. 목지국의 변진화 돼요. 목지국이 마한, 진한, 변한 3한을 동시하는데 변진화는 영락 10년과 영락 17년에 다시 고구려 공격을 받고 해체돼요. 그러니까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백제, 즉 목지국의 사만체제가 해체되는 겁니다. 그래 마한, 진한, 변한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백제인데 그 백제 북쪽에 있던 말갈족 국가가 삼국사기에 백제에 있어요. 4세기 이후에 백제가 한강 유역에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말갈족하고 혼인을 해요. 그래서 그 말갈족 국가가 이제 왕비족, 그 다음에 목지국이 왕족, 백제. 그래서 국가를 통치해요. 그러다 고구려와 전쟁해가지고 백제 왕족이 일본 열도로 천도하고 왕비족이 맡아가지고 그 백제 영토를 대신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웅량천왕 때 돌아와요. 외국으로 전도했던 백제 정부가 돌아와가지고 동성왕, 무령왕, 성왕 쭉 이어가는 거죠. 그게 백제사의 기본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삼국사기의 백제는 한성 백제는 남왕 직후에 문주왕, 삼권왕으로 왕이 끝나요. 국가 완전히 끝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동성왕, 무령왕, 성왕은 외국으로 천도했던 외국 정부가 한반도로 천도해서 백제 왕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나중에 볼 겁니다. 목지구 변진한 영락 10년과 17년에 고구려 공격을 받아 해체되고 금관가에는 180년 만에 재건국됩니다. 좌지왕 원년이 그래서 407년이요. 183년에 지금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그 금관가에가 멸망하고 좌지왕에서 재건국되는 그 사이 우리가 변진 시대, 변진한 시대라고 하는 그 180년 동안에 벌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 관한 지금 설명은. 왜 좌지왕 원년이 407년이냐. 이때 이제 변진한 사회가 완전히 해체되세요. 그래서 각 소국이 독립하는 겁니다. 이 그래가지고 과거 180년 전에 그 남가야, 금관가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과거에 그런 가야가 있다고 그 가야 이름을 걸고 좌지왕이 건국해요. 그러나 같은 지역에 건국되었다는 걸 제외하고는 전혀 다르답니다. 삼국유사 알범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후백제의 견훤이 국가를 건국하면서 내가 저 의자왕의 아들이다, 의자왕의 직계다, 그 얘기 똑같아요. 견훤하고 의자왕은 한 300년 떨어져 있는가요? 200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 관련도 없지만은 이제 백제라는 이름을 계승했고 백제 지역의 건국인 것 뿐이죠. 그래서 금관가에도 앞에 5명과 뒤에 5명은 전혀 다른 왕통입니다. 같은 지역에 건국되는 것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죠.
낭랑 대방의 축출이후 고구려 관계는 4세기 전반 중반까지 자료 공백을 아예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완충지대가 없어지면서 국경을 짓바타게 된다. 양국이 대방의 땅을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였을 것이다. 3세기 후반에 대립합니다. 근데 팽팽하던 긴장관계는 마침내 근초고왕 24년 고구려 고고 39년에 폭발하였다. 왜 근초고왕 24년이면 하필이면 대답을 못해요. 여기 뭐 전혀 대답 못하겠습니다. 대답을 못한다는 것을 제가 학교에 가서 확인했어요. 학교에 가보니까 왜 근초고왕 24년에 하필이면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했는가를 설명을 못하시더라고요. 평생을 고대사를 공부하신 분이 그걸 답을 못하십니다. 고구려 선공으로 시작된 전투는 초기에 대방고지 남쪽에 나가는 예성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왜 369년부터 고구려 백제 전쟁을 시작한 이유를 몰라요. 왜 고고왕이 왜 백제를 공격했습니까? 그 원인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와요. 왜 고구려 고고왕한테 물어보면 왜 당신이 백제를 공격했습니까? 전쟁 원인이 뭡니까? 고구려이 뭐라고 합니까? 딱 전쟁 원인을 적어놔요. 뭡니까? 그 전쟁 원인은 백제왕이에요. 백제왕. 백제왕이 전쟁 원인입니다. 즉 368년 봄 3월이 중요합니다. 봄 3월에 근초고왕이 공립된 것이 전쟁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369년부터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삼국사에 다 있어요. 왜 369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368년에 전쟁 원인이 발생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다음입니다. 이때 백제는 황주에서 신계를 잇는 성까지 진출하였는데 이것은 4세기 중엽에서 후반에 해당되는 백제 황주 결정에서 근초고왕 30년 375년입니다. 백제의 북변 수곡성을 고구려가 저산할 상황에서 기타 등등. 공나철사는 일본성에 나오는데 이건 3세기 초 3세기 초에 관한 사건이에요. 여기 나오면 안됩니다. 주를 보겠습니다. 신공황후 섭정 52년 주에는 근초고왕이 칠지도와 칠자경을 왜 보내면서 한 말 가운데 나라가 서쪽 강했는데 공나철선에서 발언한다. 그 거리감으로 7일 가도 미치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다. 칠지도가 전달된 신공왕 52년은 근초고왕이 잘못됐습니다. 칠지도가 전달된 신공왕 52년은 근초고왕이 370 아니고 230년이에요. 일본서기 편자들이 본 사료는 목지국 진왕 기록입니다. 거기다가 그 초고왕 없었어요. 거기다 근초고왕, 초고왕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아느냐. 일본서기에 있는 방법을 알면은 원래 있던 사료가 뭐였고 일본서기 편자들이 만들어 집어넣은 것이 뭐였고 또는 수백 년 지난 다음 일본서기는 수없이 고쳐지니까 후대 사람들이 거기다 집어넣은 뭔가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신공왕 52년은 230년입니다. 위 태화 4년이에요. 여기 말하는 372년은 동진의 하만 2년입니다. 일본 서기를 못 읽기 때문에 일본 서기를 잘못 읽으니까 결국 우리 역사마저도 왜곡돼 가지고 잘못 해석이 되는 겁니다. 칠지도 백제는 뭐예요? 칠지도 백제는 목지국이에요. 왜 신공 49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3년 뒤인 52년에 칠지도가 갑니까? 그 이유는 일본서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본서기 5세기 칠지왕제를 보면은 왕이 바뀌는데 평균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신공 49년에 가야 칠국을 평정은 목지국 진왕이 죽었어요. 목지국만이 일백백자 건널제 백제라는 국호와 백제왕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었어요. 그 삼국사기 백제는 못 썼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중국 왕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외국에서 사신을 보내면 그 나라 왕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왕이 아니면 안 물어봐요. 3세기 후반에 그 마한 지역의 최대 실력자인 마한왕, 그 다음에 진안 지역의 최대 실력자인 진원왕이 마한주 진완주라는 이름으로 서진에 여러 번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한주 진완주 이름을 씁니까? 안 적어놨어요. 반면에 신라의 뇌물이사금은 이제 전진에 사신을 보내는데 왕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루한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지국 진왕인 여우가 사신을 보내서 뭡니까? 여우라고 나오죠. 목지국 진왕인 여우가 사신을 보낼 때도 여우라고 나옵니다. 근초고왕이 동진에 사신을 보낼 때 뭐라고 나옵니까? 백제 이무보왕이라고 합니다. 백제와 이무보왕이 사신을 보내 방문을 받을 때 이렇게 써하세요.
그걸 여기 백제 뒤에 왕이 생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백제 왕이라고 했으면은 근초고왕 이름을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은 근초고왕은 백제 왕이 아니고 백제 북쪽을 다스리던 지방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초고왕 이름을 안 물어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제왕 이호구는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고, 근초고왕은 뭐 경기도지사, 예를 들면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어디 갔어요? 실제도 백제. 그래서 신공 49년 227년에 이 가야치굴 평정원 목지국 진왕이 죽었어요. 그 왕이 바꾸려면 3년 걸리는데, 그럼 그 다음에 신공 52년 230년에 새로운 진왕이 즉위를 했는데, 즉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공립해야죠. 그 다음에 아직 공립이 안 됐습니다. 공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왕제에서는 대외적으로 왕세자를 칭해야 돼요. 백제 왕세자, 왕이 안 됩니다. 공립되면은 세자자를 떼는 거예요. 왜 백제 왕 여휘가 동진에 다시 모을 때 백제 왕세자를 칭합니까? 즉위했는데 공립이 안 됐어요. 5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왕세자 흥이 외왕흥이 아니고 왜 왕세자 흥입니까? 그 목지국이 천도이기 때문에 진왕제 그래요. 흥은 즉위했지만은 공립이 안 됐어요. 외왕으로 공립이 안 됐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왕세자를 칭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삼국사기. 그래 어떻게 됩니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최초로 외국이 언제 출현합니까? 고구려 잔국 토벌된 다음에 최초로 출현해요. 397년에 최초로 외가 출현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백제본기 아신왕 6년 여름 5월 외국과 우호를 맺고 태자 전지를 볼모로 보냈다. 이 삼국사기를 처음 읽는 사람은 외가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외가 떡 등장하는데, 이상하게 왜 외국과 우호를 맺고 태자를 전지를 볼모로 보냈다.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적어놨어요. 본래는 이런 뜻입니다. 말갈본기 아신추장 6년, 말갈본기 아신 6년이에요. 여름 5월. 외국이 아니에요. 백제가 천도온 겁니다. 백제와 우호를 맺고 태자 전지를 볼모로 보냈다. 본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적어놨으면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말갈 추장이 백제와 우호를 맺고 태자를 보냈구나. 그런데 이걸 이제 위처럼 적으니까 이상한 겁니다. 왜 백제가 외국과 우호를 맺고 태자를 볼모로 보냈지? 이게 무슨 뜻이 아래 있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의 조정은 공식적 역사서인 서기가 편찬되었다. 그 목적은 백제국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흡수되어 온 다양한 세력들 활동과 경험 전제로 맞백제, 본래 백제 삼국사기 백제도 국명이 100백제 백제였어요. 그러다가 초고왕 때 국명을 바꿉니다. 목지구에서 못쓰게 해요. 그 국명을 비슷한 거 바꿔요. 100백제로. 그러다가 언제 다시 100백제로 바꿉니까? 근초고왕이 공립되던 368년에 맞백제 백제에서 100백제 백제로 국명을 회복해야 돼요. 약 200년 정도 요거 썼습니다. 맞백제를. 다양한 세력들의 활동이 백제 전체의 역사로 용해시키고 있고, 왕실 내부적으로는 초계를 근간으로 한 이런 적격을 많이 있을 것이다.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초고왕 치적을 과시하는데, 근초고왕이 치적을 과시하면은 앞에 20년이 비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왜 근초고왕 앞에 20년이 비어 있습니까? 앞에 20년은 근초고왕이 통치를 못했어요. 그래 자기가 통치하지 못한 20년을 빼버린 겁니다. 당시 백제의 국력과 왕권의 성장은 서울시 석천동 사무소에 나타냈다. 이 무덤은 시기적으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저장되며 한면 길이가 50m 하는 초대형 적성묘로서 여기에 묻힌 비장장. 이건 잘못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석천동에 있는 고구려시 이 적성묘 고구려시 고분은 4세기 후반에 더 이상 안 만들어져요. 5세기는 안 나타납니다. 잘못됐어요. 연도가 틀렸습니다. 4세기 후반이나 5세기 초인데 4세기 후반에 끝나요. 그게 틀렸습니다. 근초고왕 정되는데 이거 잘못했어요. 대릉은 어떤 뜻입니까? 대형 고분은 정복자의 상징이에요. 그래 처음 정복자가 제일 큰 등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정복자와 동화되면서 더 이상 뭐 권력을 과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권이 안정되면 조그만하게 쓰는 겁니다. 신라를 예를 들어서 가장 그
큰 황남대총이 제일 먼저 축조됐어요. 그 다음 5세기 초에,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천마총이 이제 6세기 축조가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면서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능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것은 왕권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피지배층이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능은 정복자, 건국자고 소능은 국가 안정도에 정비한 거예요. 근초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역사를 한 시대를 정리하고 권력이 안정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큰 능을 쓰지 않아요. 조그만 능을 씁니다. 기본적인 능에 대한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천동 고구리 석성 3세기 초중반 고유왕국의 축이 시작하여 4세기 후반 근초고왕이 고구리와 전쟁을 며 축조가 충돌한다는 생각을 알게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근초고왕이 고구리와 전쟁을 했는데 고구려식 묘지를 쓰겠어요? 4세기 후반에 축조, 더 이상 축조가 안 됩니다. 대릉은 정복자의 상징인데 근초고왕은 정복자가 아니라 국가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사설을 편찬한 사람입니다. 마치 신라의 법홍왕이나 지릉왕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복자의 상징인 거대 고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구려식 고분을 왜 씁니까? 안 쓰죠. 여기는 잘못된 오류로 판단이 됩니다. 누가 피장자를 근초고왕 주의했는가? 김월용 선생님인데 잘못 판단하고 생각해요. 결론이 뭐냐면 4세기도 3세기 못지않게 우리 역사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다. 300년은 낙랑국과 대방국이 신라의 귀화한 기록 등을 비롯하여 삼국사기를 해석하지 못한다. 삼국사의 기록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고학적으로도 전혀 안 맞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성 연도를 못 읽으면 어떻게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돼요. 연도를 모르면 차라리 인용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일본성이 기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지만은 약간의 센스가 있으면은 한중 사서 놓고 비교하면 정확히 일본서기 연도를 보낼 수 있습니다. 5세기 중반까지만, 그 중반까지가 이전이 문제예요. 이후는 이제 2, 3년 차이로 다 맞아요. 그럼 당신 연표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어떻게 하느냐? 제 연표를 보면 일본서기의 중요한 대부분의 기록들이 한중 사서가 전체가 일치해요. 전체가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일치하는 거 싫은데 일치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믿으면 되고, 나는 일치하는 게 보고 싶다, 그러면 제 기념을 보면 됩니다. 이게 선택의 나름이에요. 4세기 백제본기의 3대 핵심 기록 앞으로 할 텐데, 4세기 백제본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 3개를 뽑으면 다음과 같은, 초반에 사나, 중반에 사나, 후반에 사나 뽑으면, 초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제 최초의 모반 사건이에요. 최초의 반란 사건. 비류왕 24년 327년에 있었어요. 가을 9월 내신좌평 우복이 북한성에 운과하여 반란을 일으키므로 왕이 분살본에 투발하였다. 백제사 최초의 모반 사건입니다. 신라사 최초의 모반 사건은 길선, 2세기 중반에 있던 길선 모반이고, 백제사 최초 모반 사건은 4세기 초에 있던 내신좌평 우복의 모반 사건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신좌평 우복의 모반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예요? 참고로 이 신라 아찬 길선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자기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자기 딸이 백제 계류왕 후반기를 통치한 후 계류왕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공립이 안 됩니다. 여자가 갔는데 공립이 안 되면 일본 서기를 뭐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화형당합니다. 그래서 그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길선이 아다라이 사업 때 모반한 거예요. 그러면 우복은, 내신좌평 우복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되게 제가 물어보면 모릅니다. 혹시 그 전에 비류왕이 사냥간 기록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그때 삼국사기를 봅니다. 이 바로 앞 기록이 비류왕이 사냥간 기록이에요. 바로 그게 모반 원인입니다. 당연히겠죠. 이 앞에 있는 기록이니까. 아니 왜 왕이 사냥 갔는데 내신좌평 우복이 반란을 일으킵니까? 백제의 사냥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면은 왜 왕이 사냥 간 것이 내신좌평 우복이 모반을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나중에 할 때 4세기 백제사를 할 때
이 기록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 기록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본석에 나옵니다. 일본석이 웅략천왕제에 보면은 장수왕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쪽 일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록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근초공황 23년 328년 봄 3월이에요. 봄 3월. 이게 다리 중요합니다. 사신을 보내 신뢰야 좋은 말투를 보냈다. 백제에서 말 선물은 뭡니까? 혼인 선물이에요. 봄 3월 국호네요. 뇌물사금의 딸을 왕비로 세우고 근초고왕이 한강유역의 대왕으로 공립된 사건이에요. 황해도 경기도 전체를 통치하게 되니까 그러면 고구려에 영향했던 황해도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도 볼 때는 뭐 백제가 침략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마 고고랑의 비문이 발견된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 백제를 공격한 이유를 이렇게 썼을 거예요. 368년에 이 백제가 그 황해도 지역을 파해서 신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백제를 공격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공립했던 내용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백제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요. 이 기록으로 이때부터 한강유역에 있던 많은 소국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전부 다 근초고왕의 휘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 세 번째 후반기에 아신왕 6년입니다. 여름월 왕이 왜 후를 맺었다. 이 사건입니다. 목지국이 외국으로 천도해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사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지국 왕실이 일본 여도로 천도해서 7왕이 80년을 보내고 다시 왔어요. 그러면 목지국의 외국 천도 80년을 한국사로 보야 되느냐 일본사로 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토의사항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텐데 이 세 개의 기록이 4세기 백제의 초반, 중반, 후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이 기록 때문에 말갈 왕실이 삼국사기에서 백제 왕실을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왕실 기록으로 고구려 번기를 쓰고 신라 왕실 기록으로 신라 번기를 썼어요. 그래서 백제 왕실 기록으로 백제 번기를 쓰는 게 아니고 백제 왕실 기록을 밀어내고 한강 북쪽에 있던 말갈국 기록으로 백제 왕실을 채웠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바로 이제 이 기록입니다. 어떻게 해서 백제 왕실 기록을 밀어내고 말갈 왕실 기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가 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